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정주부예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이 둘 있어요. 현재 둘 다 캐나다에 있죠. 큰 딸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고 작은 딸은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사실 둘 다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딸들이 한국에서 애매한 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외국에서 졸업장 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기 유학 보낸 거죠. 모르긴 해도 이 사연을 듣는다면 두 딸은 모든 걸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거예요. 그걸 알기에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는 못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을 봐서 결혼했어요.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 때만 해도 선 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대학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였죠. 남편은 결혼시장에서 환영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없는 집에서 태어나 악착같이 공부해 의대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계룡남이라고 하죠. 개천에서 태어나 용된 남자요. 그게 딱 저희 남편이에요. 반면에 저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소위 말해 있는 집 막내딸이었어요. 친가와 외가 모두 사업을 크게 했거든요. 병원 차려줄 돈 많은 처가를 원했던 남편한테는 안성맞춤이었죠. 조건이 잘 맞아 결혼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남편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사람 보고한 면도 있어요.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라 큰 소리 내고 싸우는 일도 없고 잔소리도 안 하는 무던한 사람이거든요. 친구들 말 들어보면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 집에 와 떵떵거리는 남편들이 많다던데 저희 남편은 반찬 투정 한번 안 하는 사람이었죠. 현재 남편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저희 부모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그 당시 그 위치에 병원 얻으려면 남편 벌이로는 수십 년을 벌어도 불가능했죠.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지역 내에서 실력 좋고 친절한 의사로 소문이 났어요. 그 덕에 환자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얼마 뒤 병원 확장을 해야 할 정도로요. 이후 페이닥터도 고용해 전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꾸릴 수 있었죠. 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두 딸을 키우는데 전념했고요. 병원 원장 부인이라고 사치를 부리거나 유세를 떨지도 않았어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사교 모임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으니까요. 멋지고 능력 있는 의사 남편에 예쁘고 말 잘 듣는 착한 딸들까지 정말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었죠. 그래서일까요? 가끔 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계룡난 남편 뒀으니 격안 맞는 시댁에서 잘난 아들 가진 유세 떨며 시집살이 시킬 거라고 소곤댔죠. 하지만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시댁과도 사이가 좋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 자식을 의대까지 보낸 독한 분인 건 맞지만 저희 남편한테 똑똑한 머리를 물려주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알고 보니 저희 남편 공부머리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자도 술술 읽고 쓰시고 경제 시사상식도 풍부하시고 70 나이에 영어 교실까지 다닐 정도예요. 저희 딸들이 있는 캐나다로 여행을 가실 때 필요할 것 같다시며 열심히 세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의 퇴근이 늦어졌어요. 생전 이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니 수상하더라고요. 뭔가 찜찜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무작정 의심할 수도 없었죠. 사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주위에 이혼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10중 8구가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제 남편은 착하고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이라 저한텐 평생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건 향수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그 즈음부터 갑자기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리더라고요. 선물 받아놓고 쓰지도 않던 스킨로션도 꼭꼭 챙겨 바르기 시작했고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더라니까요. 향수도 중년에 어울리는 향이 아닌 젊은 남자애들이 뿌리는 거 있죠. 약간 시원한 냄새 나는 거요. 그걸 쓰더라고요. 당신 요즘에 왜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고 다녀? 아, 그야 환자들한테 깔끔한 인상 주려고 그러지. 요즘에는 의사들도 외모가 중요하다잖아.
어느 날인가는 드림카를 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랑 의논도 없이 1억이 넘는 독일 외제차를 샀다고 말이죠. 사실 그동안 능력이 안 돼서 국산차를 탔던 건 아니에요. 남편 성향이 보이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그랬던 거죠. 남편의 갑작스런 변화가 솔직히 전 겁났어요. 여자의 감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전 인터넷으로 바람피는 남편 특징을 찾아봤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남편의 최근 행동과 유사하더군요. 전 결국 몰래 병원 사무장한테 전화를 했죠. 남편한테 무슨 변화가 있지 않았냐고요. 평소 제가 사무장을 잘 챙겼던 터라 솔직히 말해줄 거라 믿었거든요. 사무장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제가 하는 말 뜻을 바로 알아듣더군요. 그렇게 저는 사무장을 통해 남편의 일과를 보고받기로 했어요. 약속을 받고 한동안 사무장에게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과 외식을 하러 나간 참이었어요. 오랜만에 남편과의 외출이라 그런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더라고요.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괜히 남편을 의심했던 게 아닐까 생각했죠.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장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하곤 밖으로 나가 사무장과 통화를 했죠. 근래에 남편에게 자주 진료를 보는 환자가 생겼는데 남편과도 안면이 있어 보인다더군요. 게다가 간호사에게 그 환자를 잘 봐달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무장에게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며칠 후 주말에 저는 사무장과 단 둘이 만났어요. 사무장은 주저하는 표정이더군요. 전 괜찮으니 말해달라고 부탁했죠. 너무 애가 탔거든요. 사무장 말로는 그 환자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온대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5분 안에 끝날 진료를 그 환자만 오면 20-30분씩 본다더군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대요. 환자들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증상이 심한 것도 아니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거라더군요. 그런 환자라면 계속 진료를 볼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환자들보다 길게 진료를 보는 게 이상해서 병원에서도 말이 좀 돌았나 봐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환자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 저희 남편이 로비까지 배웅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면서요. 전 확신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라는 걸. 사무장은 절 많이 걱정했어요. 그러면서도 흥분한 제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울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더군요. 남편한테 티내지 않으려 무척 애를 썼죠. 밤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서 현장을 잡으려 하면 남편만 보이고 내연녀 얼굴은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전 혼자 시름시름 앓으니 그 여자의 얼굴이나 보자 하고 막무가내로 병원을 찾았어요. 사무장에게 환자 기록에 그 여자 주소가 있냐고 물었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 여자가 지금 남편의 진료실에 와 있다지 뭐해요. 잔뜩 긴장이 된 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로비에 앉아 기다렸어요. 20분 정도 지났을까? 남편 진료실에 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내연녀는 제 상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분명 어리고 예쁜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눈에 띄는 미인도 아니었고 TV에 나오는 불륜녀들처럼 여우같이 끼를 부리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동네 시장에서 볼 법한 그런 아줌마였죠. 너무도 평범한 여자의 모습에 전 잠깐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절 보더니 당황하더군요. 그 여자는 절 보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수납을 마치고 병원을 나갔어요. 전 남편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연락도 없이 병원에는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까 그 여자 누구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군요. 한참 뒤에야 고향 친구라고 했어요. 고향 친구라니? 내가 미리 말할 걸 그랬네. 당시 내가 바람이라도 핀 거라고 오해한 거야? 제가 그렇다고 하자 남편이 웃더군요. 전혀 아니라면서요. 우연히 진료 중에 고향 친구를 만난 거고 고생을 꽤 했는지 관절이 많이 안 좋길래 신경을 써주는 것 뿐이라고요. 오해하지 마. 우린 그냥 친구 사이야. 하도 안 됐길래 내가 그 친구 주치의해주기로 한 거야. 뭐?
주치? 친구 사이라고? 어떻게 남녀가 친구 사이가 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남편은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며 의사가 돼서 고향 친구 건강 좀 살피는 게 뭐 그리 문제냐고 따지더군요. 남편은 본래 이성적인 사람이고 말도 조곤조곤하는 타입이라 남편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과 그 여자가 불륜 사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거든요. 전 그대로 병원을 나왔어요. 퇴근한 남편은 고향 친구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었어요. 남편과 동갑인 그 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남동생들 학비를 벌기 위해 서울에서 공장을 다녔대요.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한 뒤 아들 둘을 낳고 살았는데 결혼 후 알고 보니 남자한테 문제가 많았다더군요. 그 여자는 남편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고 현재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애들을 키운다고요. 일하느라 손목이 많이 안 좋아져서 파스로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식당 아주머니가 남편 병원을 추천해 주더래요. 의사가 실력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병원을 찾게 된 거고 두 사람은 정말 우연히 만났다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 의심은 조금 가셨어요. 그래도 기분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주치? 중병도 아니고 관절염인데 주치의는 무슨. 아무리 고향 사람이라지만 남편의 친절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의 의사가 제 남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병원장이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간호사한테 잘 챙겨주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만이지. 안 그런가요? 이후에도 남편과 전 이 문제로 종종 말다툼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승자는 늘 남편이었죠. 조곤조곤 말 잘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껏 실수 없이 잘해왔던 사람이라 못 이기는 척 넘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전 약간은 포기한 채로 일상을 보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남편이 고향 친구 아들의 학비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 아들이 서울 모 전문대에서 패션 공부를 한대요. 전문대라고 해도 패션 쪽이라 학비도 세고 재료비며 실습비며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많다면서요. 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냈죠. 당신이 걔 아빠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왜 학비를 대줘요? 힘들게 사는 고향 친구 도와줄 수도 있지. 학비라고 해봤자 당신 가방보다도 싸.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좋은 일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더군요. 전 좋은 일 하고 싶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기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모르는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아는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고 하더군요. 전 왜 하필 그 여자 아들이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요, 이미 학비를 내준 뒤였더라고요. 애초에 제 동의 같은 건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전 또다시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의심하게 됐어요. 하지만 전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의 사회적 체면과 위신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결국 전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수소문 끝에 그 여자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어요. 가보니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더군요. 전 그 여자에게 일 끝나고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 여자는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는 병원에서 만났을 때와 묘하게 느낌이 달랐어요. 되게 이런 경우 약간은 주눅이 들 법도 한데 되려 당당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제게 왜 찾아왔냐고 묻더군요. 생각과 달리 기가 센 여자였어요. 전 남편 병원에 더 이상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아무리 고향 친구라고 하지만 가정도 있는 사람이고 주변에서 말 나오는 게 싫으니까요. 원장 체면에 그런 일로 사람들이 비어 오르는 거 원치 않습니다. 친구 사이시니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게다가 정형외과가 제 남편 병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내 남편이 그쪽 아들 학비 문제에 신경 쓰지 않게 해주세요. 정 돈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제가 도와드리죠. 그러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전 그 여자가 제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절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좋디?
뭐라고요? 이후 여자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병원장 사모로서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자기가 누렸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뺏은 건 오히려 저라고요. 기가 차더군요. 전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여자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커피숍을 나가더군요. 결국 전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부부 사이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고향 사람이니 어머님도 그 여자에 대해 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은 전화도 없이 제가 찾아가자 약간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제 표정만 봐도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짐작하셨겠지만요. 저는 남편 일 때문에 찾아왔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남편한테 고향 친구라는 여자가 자꾸 찾아와요. 혹시 어머님은 누군지 아세요? 고향 친구라는 말에 어머님의 안색이 어두워지더군요. 뭔가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한참을 주저하던 어머님은 결국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의 고향 친구라던 그 여자는 남편의 첫사랑이었더라고요. 그 여자는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유명했대요. 얼굴도 예쁘장하고 여우짓을 잘해서 순한 남자애들이 많이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중 하나였죠. 당시 남편은 동네에서 유명한 수재였고 집하고 학교밖에 모르는 모범생이었대요. 그런 아들이 소문도 안 좋은 여자애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니 어머님 속이 오죽했겠어요. 혹시라도 여자 때문에 대학도 못 가는 게 아닐까 전전긍긍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저녁 창거리를 사들고 집에 오는데 글쎄 그 여자가 골목에서 동네 양아치들과 줄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꼴까지 봤으니 어머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당장 남편을 불러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닥달을 하셨죠. 근데요, 어머님이 말리면 말릴수록 두 사람은 더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더라지 뭐예요. 한창 나이에 게다가 첫사랑이니 더욱 그랬겠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공부를 놓지 않았고 그 와중에도 의대에 붙어서 어머님은 한시름 놓았다고 하더군요. 의대에 다니는 중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했대요. 그런데 재벌을 개 못 준다더니 남편이 군대에 입대하자 여자는 당장 남자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하우대 멀쩡한 남자 하나 만나서 결혼을 했다더군요. 뒤늦게 휴가 나온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곤 며칠을 술에 빠져 지냈지만 어머님은 아들한테서 여자가 떨어져 나가서 한시름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여자는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고 남편은 저를 만나 결혼한 거죠. 그 여자네 집은 동네에서 콩가루 집안으로 소문이 자자했대요. 여자를 비롯해 형제 자매들 모두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바람에 그 밑에서 난 자식들은 모두 씨가 다르거나 배가 다른 상태였거든요. 어머님의 얘기를 듣자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딴 세상 얘기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곤 진작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시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애미야, 애비 한 번만 봐줘라. 그 여씨 같은 게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몰라도 우리 애비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잖니. 그러니 절대 땀만 먹지 말고 네가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 애미가 이렇게 부탁한다. 저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머님 얘기를 듣고 보니 남편이 그 여자한테 속아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딱히 이 난관을 극복할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전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삼자대면이었죠. 저는 남편과 그 여자를 커피숍으로 불렀어요. 그 자리에 불러온 남편은 굳이 왜 이런 일까지 벌이냐고 불평을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그 여자를 고향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여자의 태도였어요. 저랑 둘이 만났을 때 보였던 당당함과 무례함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조신한 새댁처럼 구는 거 있죠. 꼬박꼬박 절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자길 불렀냐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라는 건 어머님을 통해 들었어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이쯤에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의사와 환자 사이라는 둥 그런 핑계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저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듭니다. 그러자 여자가 펑펑 울더군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면서요. 그저 힘들어서 조금 기댄 것뿐인데 자기를 조금만 불쌍하게 생각해줄 수 없냐면서요. 전 그럴 수 없다고 확실히 말했어요. 제가 강하게 나가자 남편은 내심 놀란 것 같더군요. 이런 제 모습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결국 남편은 제 뜻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옛사랑으로 인해서 지금껏 가까운 가정을 깰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은 늘 가정이 우선인 사람이거든요. 남편의 선택에 일단 전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자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두 분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제 큰아들은 당신 핏줄이에요. 당신 자식으로 컸더라면 평생 그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들이 이 사람 자식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여자는 눈 하나 깜빡 않고 얘기를 이어갔어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신 어머니께서 반대만 하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찾아갔을 텐데. 그 여자 말에 따르면 남편이 군대에 가기 전날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반대하실 게 뻔해서 그 얘기를 못하고 다른 남자한테 팔려가듯 시집을 갔다고요. 순간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휘청거리는 절 보고는 그만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대화는 거기서 중단이 됐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그 여자가 했던 말을 곱씹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어머님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애까지 가졌다면 당연히 알리지 않았겠냐는 거죠. 애까지 가진 몸으로 딴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남편 역시 저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어요.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만 머릿속에 각인된 사람 같았어요. 하긴 우리 사이엔 딸만 둘이니 얼마나 아들이 간절했겠어요. 남편은 아들 생각에 들뜬 표정이었죠. 어느 날인가 남편이 그러더군요. 만약 그 여자의 아들이 친자가 맞다면 우리 집에 드리고 싶다고 말이죠. 그 아들을 호적에 올리고 싶다나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게 20년 넘게 함께 산 배우자한테 할 소린가요? 게다가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그런 여자가 키운 자식이 온전하겠냐고요. 전 남편 말에 오만 정이 다 떨어졌어요. 뭐? 집에 들이는 것도 모자라 호적에 올리겠다고? 더 이상 남편이 인간으로 안 보이더군요. 저 같으면 가족들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 못합니다. 사람들 황혼이혼이다 조론이다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금껏 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짓을 보니 저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한눈 한 번 안 팔고 살아온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을 내심 존경해왔고요. 하지만 그런 남편이었기에 오히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장이 다급히 전화를 했더라고요. 병원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봤어요. 빠져나간 그 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남편의 첫사랑, 그 여자였죠. 5천만 원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2천만 원씩 그 계좌로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총 1억 원이나요. 그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애정마저 식고 말았어요. 더 이상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남편은 첫사랑의 아들과 만났고 업체에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더군요. 들뜬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남편을 보자 소름이 끼쳤어요.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일단 결과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라 생각했죠.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남편은 병원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결과 서류가 담긴 등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분만실 앞에서 막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기다리는 얼굴 같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등기가 도착했어요. 남편은 한껏 고무된 얼굴로 봉투를 열었죠. 저 역시 그 결과가 궁금했어요. 심장이 벌컹거려 일찌감치 청심환도 하나 먹은 터였죠. 남편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전 그 아이가 정말 내 남편 아들이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서류를 훑어보던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더군요. 남편은 무거운 얼굴로 서류를 던져놓곤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달려가 서류를 확인해보니 하단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친자 확인 결과 99.9%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은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제야 온몸에 힘이 쫙 풀리더군요. 그대로 소파에 파묻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웃음이 나더군요. 그 여자의 농간에 노란한 우리 부부 꼴이 너무 우스워서요. 남편은 한참을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왜 아니겠어요. 아무튼 결과는 나왔고 그 사이 우리 부부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전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됐거든요. 얼굴만 마주쳐도 부하가 치밀고 손끝만 닿아도 소름이 끼쳤어요. 이 남자와는 도저히 한 공간에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남편한테 별거 통보를 했어요. 생각 같아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얽힌 것들도 많고 무엇보다 두 딸아이에게 끼칠 영향 때문에 선뜻 이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제게 남편은 그 여자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전 그럴 마음이 안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다고 좋아하던 남편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얼마 뒤 저는 남편을 병원에서 쫓아냈어요. 친정부모님이 해주신 병원이라서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은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병원장 자리는 욕심 안 낼 테니 병원에서 다시 일만 하게 해달라고요. 전 그마저도 거절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바람핀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겠어? 궁지에 몰리니 이빨을 세우는 남편을 보니 전 제 결정에 더 확신이 서더군요. 남편은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한 번 결심이 선 이상 바꿀 생각이 없었죠. 얼마 뒤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님께서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남편이 집안에서 길을 못 펴니까 밖에서 불쌍한 여자 잠깐 도와준 거지.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막말로 애비가 바람을 피기랬냐 밖에서 애를 낳아왔냐. 그저 마음이 약해서 그년한테 속은 죄밖에 더 있냐. 지 자식을 낳았다는데 어떤 남자가 나 몰라라 해. 다행히 지 자식 아닌 거 판정 났고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 어머님, 지금 그 사람 편드시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니? 솔직히 너 있는 집 자식이라고 우리 집 존무시했니? 내 그간 말은 안 했지만 나 너 어려워서 아들 집에 왕래도 맘대로 못하고 살았다. 혹시라도 애미 때문에 내 아들이 처가에 책 잡힐까봐. 그러니 이번엔 네가 좀 양보해라. 역시 팔은 안으로 굽더군요. 이젠 남편은 물론 그 집 식구들한테까지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딸들을 생각해 결국 전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하는 조건으로 남편 앞으로 된 아파트까지 모조리 다 제 명의로 바꿨어요. 남편은 현재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대학 후배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고요. 언젠가 남편이 전화해 그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순진해서 속은 거라고요. 빚이 있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아들이 대학에 다닌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피해자라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먹이더군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끈은 떨어진걸요. 얼마 전부터 캐나다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딸들한테 자세한 얘기는 못했고요. 남편과 별거 중이란 사실도요. 나중에 딸들이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때 할 생각이에요. 아이들한테 아직은 아빠가 필요한 나이니까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믿었던 사람의 낯선 모습도 발견하고요. 저 역시 그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어요. 이젠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똑바로 서보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